한국경제 트레이딩합니다. 간밤이 키프로스 사태에 관련해선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역시 중요한 날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은행 예금주에 대해서 과세를 물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구제금융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지 않을까. 어제 시장의 상승을 보고 그런 전문가들의 제법 조금 빠른 이른감이 있는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간밤에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가 조금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증시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헌데 사실 미리 매를 좀 맞았었는데 또다시 조정을 보일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장 오늘 정말 출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궁금해지는데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삼성전자의 하락, 상승폭이 조금 제한이 되면서 시장이 의외로 많이 오르진 못했었습니다. 1990도, 80도 아닌 70선에서 마감시켰던 어제장 기억해 보시고요. 먼저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부터 차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주택지표는 괜찮은 가운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누가 올랐을까요?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만은 큰 흔들림 없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이로써 사흘 연속 조정세로 접어들었고요. 미국의 주택 착공도 예상보다 많았고 건축 허가 건수도 4년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역시 사흘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키프로스 우려 때문이죠. 더 정확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예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액예금주에 대해서는 면세를 시켜주겠다라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의회 내에서 끌어내지 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22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동성만은 계속 공급을 해주겠다라면서 시장을 안심시켜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후 전체적으로는요. 키프로스처럼 예금 과세하는 이런 선례가 조금 남지 않을까 걱정을 하겠지만 타국가에는 절대 적용하지 않겠다고 역시 시장에 대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키프로스 우려 때문에 역시 오늘도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춘분이라고 합니다. 3월 20일 수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의 주요 코너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개장을 위해서는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가야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시초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강정훈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초가 공략 종목 알아보고 싶은데 먼저 전일 공략주였던 OCI 머티리얼즈 AS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OCI 머티리얼즈 어제 시초가 37,600원에 출발을 했고요. 38,150원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일단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목표가 4만 원까지 유지하겠고요. OCI 머티리얼즈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이 상반기 특히 2분기까지의 실적 호전 기대감 이런 그 태양광과 LCD 반도체에 쓰이는 그 전공정 특수 가스 이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업황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T 비수기가 1분기였는데 실적이 좀 좋게 예상하고 있고 2분기에도 이 생산 가스 확대를 위해서 이 특수가스 주문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부각시킬 수 있다는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바닥권 탈피도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세 괜찮고요. 4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OCI 머티리얼즈는 4만 원까지 홀딩으로 AS 받아봤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봄직한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하나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이쪽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완성차 대비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이 SL을 준비했는데요. SL은 자동차 차량용 램프와 이 조향 장치 부품, 프런트 모듈 샤시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 GM 등에 납품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LED 헤드램프를 장착하면서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회사고요.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과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여러 가지 그 야간 보행자 감지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서 이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예상 순이익은 좀 수정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뭐 올해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올해 자동차 부품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 재무제표 전환 효과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의 상장 기업들도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로 전환되면서 이 중소형 자동차 부품업체가 긍정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본법 이익이 반영되는 올해 관계 회사들의 성장성으로 인해서 이 수익성이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분법 이익 효과가 연결 재무제표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부품업종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도입 효과가 좀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L은 뭐 중국 내 현대차 그룹을 대응하고 있는 베이징과 상해법인이 올해 실적 포인트가 될 전망이고요. 2014년 뭐 크루즈와 신형 소나타 대응을 시작으로 해서 큰 폭의 실적이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북경 상해법인의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연결 기준 지분법 이익도 118억 이상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조 2,150억과 영업이익은 430억, 순이익은 65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 주가 PER 7.5배 수준이고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년긴 PER이 PER 9배입니다. 그래서 저점별에서는 17,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SL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중소형 자동차 부품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역시 이런 부분이고 또 환율도 하락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겹쳐서 자동차 부품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7,000원까지 밸류에이션 메리트 감안했을 때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 하시면서 SL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한다면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합니까? 네, 오늘 시초가 매수 대비해서 16,000원까지 일단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4,000원 하에서 손들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가 요 며칠 사이 굉장히 많이 터진 종목 위주로 골라주고 계시는데 수익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 SL이었네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원 부장님으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20일 수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키플러스 우려가 어제로서 이제 조금 쑥 들어갔었으면 했었는데 의외로 부결 얘기가 구제금융안 관련해서 이제 들려오면서 오늘 다시금 걱정거리로 떠오른 날입니다. 하지만 낙폭이 이제 유럽 쪽에 크지 않았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오히려 오르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뻔한 조금은 겪었던 이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를 해낼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어제 장 막판에 삼성전자 외국인들 선물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폭이 다소 많이 줄면서 끝이 났다라는 것 조금은 찝찝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스닥도 같이 좀 신경이 쓰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있으실 테 우리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명식 전문가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걱정 반 그래도 괜찮겠지 기대 반 있습니다. 코스피 출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혼조 국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9포인트 하락한 1969포인트로서 일단 뭐 197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등락이 주가 지수를 뭐 좌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삼성전자 금일도 1% 하락한 145만 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이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 금융주들의 약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신한지주가 1% 하락한 38,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LG전자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현재 상승 탄력이 다소 미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일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역시 81,000원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약보합권에 출발을 하고 있지만
32,000원대에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통신주 섹터에서는 뭐 KT, 금일도 뭐 강보합권에서 일단은 뭐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약보합권이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위권 종목에서도 여전히 눈치 보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재 국면에서는 뭐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집중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까지 닷새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 몰리면서 또 삼성전자가 1%가량 개파락으로 밀리면서 시장이 1970선 밑에서 시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는요, 춘분절의 날 이렇게 해서 휴장했거든요. 오늘 니케이는 열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니케이가 어제와 똑같이 해서 움직이지도 않지? 예, 이렇게 의아해 하실까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갈게요. 어제 전일 유례 없이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오늘 혹시 또 사고 있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 현재 조금 코스닥은 뭐 1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뭐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반대로 이제 0.3%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551.66포인트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 계속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신다면 약간 이제 그 다이아몬드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확인 대응이 좋다라는 부분들 꼭 체크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자체를 보신다라면 수급상을 조금 더 본다라면 어저께 외국인이 한 5개월 만에 한 7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 저도 어저께 조금 깜짝 놀랐었는데 네. 일단 뭐 오늘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뭐 외국인들 요즘에 코스닥을 살 때 보면은 뭐 이제는 한 300~400억은 뭐 그냥 기조가 된 것 같아요. 예. 뭐 예전 한 지난주나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많이 사나?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이제는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사야지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 부분 연출되는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외국인이 뭐 그저께도 보셨다시피 매도가 좀 한번 나온다라면은 지수가 변동성이 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뭐 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전히 약간 오르는 종목이 좀 더 많은데 CJ 오쇼핑이라든지 서울반도체, 지혜솜쇼핑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또 이제 IT 관련해서는 SFA, 포스코 ICT, 슈프리머 등이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전체적으로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항상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들. 뭐 그저께도 1시 이후에 급격히 하락폭을 늘렸고 어저께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2시 이후에 급격히 하락폭을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1차 변곡은 10시, 그 다음에 2차 변곡은 1시 반에서 2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키플러스 관련된 타격을 좀 받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어제 조금 사흘 만에 반등했지만 오늘 다시 눌리는 형국이고 외국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님들은요, 안 그래도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이 좋지 못한 가운데 키플러스 문제가 터져서 유럽계 자금은 더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명식 전문가님, 이 키플러스와 관련돼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우려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작년부터 불거졌던 그 유럽의 그 재정 위기는 현재가 그 금융 위기가 아닙니다. 현재 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그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더 늘릴 것이냐, 감축할 것이냐, 이 논의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키플러스 사태의 경우에는 뭐 일시적인 그런 변동성을 줄지언정 국내 경기에 그런 그 발목을 잡는 그런 뭐 핵심 요인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러한 요인들이 얼만큼 변동성을 줄지는 수급 측면에서 찾아봐야겠죠.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율을 보였는데 금일은 다행히 선물 쪽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특히 비차익 쪽에서 그 매수세가 다시 강하게 유입되느냐 두 가지 포인트에서 살펴보고 시장에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키플러스 사태의 경우에는 시간이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변동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키프로스는 단기 변동성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그냥 단기 시장 좀 흔드는 정도의 재료라고 살펴주셨고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이게 이제 또 뭐 디폴트 간다 얘기가 나오지만 네. 얘기만 나오고 많은 걸까요, 또?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위기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뭐 시장에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 뭐 비관론자가 얘기하는 그런 모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주시장에서는 예. 그렇게 움직여왔기 때문에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뭐 유럽계 자금이 뭐 다시 조금 주춤할 수 있다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시장을 좀 분석해 보면은 유럽계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계 자금이 상당히 그렇죠.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중국인들 성격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요. 이들은 약간 몰빵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코스닥 시장에 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중국인들 자금, 그러니까 중화 자금이 화교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계 자금보다는 중화 자금 이쪽 화교 자금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지금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뭐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 뭐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보다는 그러니까 그 키프로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키프로스가 빨리 마무리가 되는지, 마무리가 안 된다라면 좀 질질 끈다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키프로스 위기는 매수 기회를 보되 이 키프로스 악재가 조금은 길게 시장을 괴롭히는지 짧게만 하고 사라질지 그 부분 호흡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살펴보죠. 전일 9거래일 만에 반락을 좀 했었던 원달러 환율 보셨을 텐데요. KB 외환선물의 오래간만입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키프로스에서 구제금융안 불발됐잖아요. 일단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환율은 또 오르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 90전이 상승한 1115원 50전에 개장했고요. 1116원 50전까지 상승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116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어제는 9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된 것은 어제 키프로스 의회가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안을 반대 36표, 찬성 0표, 그리고 기권 19표로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고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동시에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까지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와 강세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제는 펀더멘털성 달러 강세와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의 시장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달러원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키프로스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부하고요. 이에 따른 유로화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키프로스가 향후 구제금융에 대해서 새롭게 협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경우 이것은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를 승인한 이후의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럽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고요. 어제와 같이 의회 부결이 지속될 경우에 구제금융을 못 받게 되면서 키프로스가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유로 달러는 현재 1.28달러 중반대부터 지난해 11월 저점인 1.27달러까지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근 유로화와 원화와의 동저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원이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1120원이 돌파될 경우에는 1150원이 다음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미 연준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키프로스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미국의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인 바와 같이 미 경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일 경우 이를 배경으로 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10원대 중심의 행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1120원이 보이고 이것을 뚫으면 원달러는 115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 함께 들어봤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외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개파락분 대비 지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긴 한데 여전한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서 코스피는 1970선대 초반 움직임입니다. 키프로스발 우려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자, 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고수들의 작전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의 작전 타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었죠. 3주째 여러분들께 1980선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키프로스발 악재가 나오면서 힘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121선인 196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어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증시가 랠리를 펼치다가 3월이나 4월 초반부터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최근 몇 년간 반복이 되고 있고, 소위 말해서 3월의 광란이라는 표현이라고 쓰죠. 키프로스 리스크가 3월의 광란의 시작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는데, 키프로스의 유로존 내에서의 경제 비중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그렇게 큰 악재로 번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주변국의 사태가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에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시점이죠. 21일부터 이후부터 북한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일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같은 시장 참여자들도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를 보면서 지수 예측을 해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일단 1980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선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121선인 1960포인트가 이제는 현재 구간에서의 지지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1960포인트가 이탈되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현재 12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1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결과에 따라서 시장 긍정이 됐든 부정이 됐든 시장 변동성이 빌미를 만들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꺾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평가 논란에는 글쎄요, 아직까지 우리 코스닥에 대해서 고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현재 시점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PBR 밸류에이션을 보면 12배 정도 나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에 근접한 모습이고, 현재 신용 잔고를 보시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신용이 늘었다는 것은 그건 그 개인들이 탐욕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조정 구간이 나와줘야 더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신용 잔고 급증 종목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시고, 신용 매매는 되도록 안 하시는 게 가뜩이나 남의 돈 먹자고 달려드는 이 험난한 시장에서 신용 쓰셔서 정신건강에 해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 각자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서 혹시나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 안철수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세가 나와주었죠. 써니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MPK, 솔고바이오, 다물멀티미디어 이런 종목들 상한가에 좀 들어가면서 기타 다른 종목들도 뭐 강세가 좀 나왔는데, 일단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죠. MPK하고 다물멀티미디어가 반등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안철수 관련주들은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요. 장기 매매만 하시면서 이제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을자주들 요새 또 난리죠. 게임주, 엔터주 뭐 최근에 좋은 수익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덜 오른 게임 종목들 JC라든지 YD 온라인, 네오이즈 게임즈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SK컴즈는 지난 시간에 한번 크게 수익을 내고 나왔죠. 이 종목은 뭐 8,400원 부근에서 단기 고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금속, 세우글로벌, 신공항 관련주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어제 영흥철강 실적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리면서 끝나는데, 세우글로벌도 실적 관련해서 좀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신공항 관련주들은 결국에 이번에 있을 재보궐선거라든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뭐 가덕도로 하냐,
뭐 기매로 하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는 스윙 정도로 한번 매수해봄직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 보유자들은 홀딩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JW 중해진약 이 종목도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단기 조정을 거치고 지금 반등 구간에 있는 만큼 한번 튈 수 있는 기술적인 모습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IT 부품주죠. S네. 최근에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종목은 꾸준히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다는 점까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고요. 2차 상승을 위한 단기 눌림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정시 매수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매매 관심주들 하츠, SG 세계물산, GI, DID 그리고 3위각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큰 움직임보다 시장은 한 보합권 정도 부분에서 움직일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은 지속하자. 하지만 단기 고점에 있는 주식들이나 정치 테마 그리고 신용 급증 종목들, 감사 보고서 미제출 기업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황해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밸류21 이두커 대표님의 작전 타임까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특징 업종이나 특징 테마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후부터는요.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외인의 매도로 코스피는 결국 1970을 내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550선 오히려 안착시켜주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은 언제나 그렇듯 개인만이 코스닥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시장을 흔들었고 오늘 개장 초반의 분위기도 안 좋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삼성전자와 그 밖에 이동주가 또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IT와 금융주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 삼성전자 현재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최근 한 2, 3일 동안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비차익 매도 물량 여러 가지 수급 요인과 겹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상 다시 한번 150만 원 안착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한 이유는 1분기 어닝 모멘텀이 가장 확실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못 간다면 지수는 당분간 2000포인트 회복이 힘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150만 원을 이탈할 때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당분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수급 부담이 없는 옐로칩 종목군으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죠. 한 예로 삼성전기를 볼까 합니다. 네. 삼성전기 경우에는 기관 매수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징적 요소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한 10만 원대 박스권에 일단 돌파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미 저점은 지난 2월 달에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갤럭시 4에 대한 1,300만 원 화소 이에 따른 물량 증가 이러한 요인이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시가총액 비중이 큰 수급 부담이 큰 삼성전자보다는 옐로칩, IT 쪽으로 일단 수급도 개선되고 있고 시장의 반응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일단은 대형 IT 쪽에서는 이렇게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은행 섹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외환은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은행업종 전반적으로 대부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 불거진 부당 대출에 따른 이로 인해서 사법 처리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어차피 조만간에 하나은행과 합병이 되면서 일단은 외환은행은 일단은 상장 폐지된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합병이 되니까 흡수 합병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은행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은 하나금융 지주에 일단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금융 지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기간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은행 들의 그러한 부당 대출
이러한 요인들을 강도 높게 현재 뭐 검찰 조사를 진행 중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뭐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키프로스 문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환율도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주 섹터의 경우는 당분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약세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 코스피의 나머지 특징주들 오늘 좀 더 많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분석 들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지대하실 것 같아서 잠깐 코스닥으로 옮겨 가보겠습니다. 전일 안철수 관련된 테마도 크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또 어떨지 그 부분하고요. 파트론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오늘 급등한다면서요? 네, 일단 뭐 저희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 어저께 대거 상한가를 갔었던 게 많았었죠. 뭐 써니전자는 다물 멀티미디어 등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안철수 관련된 종목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뭐 어저께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무상증자, 그러니까 40% 무상증자를 이제 예상을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왔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무상증자가 나쁘진 않은 상당히 좋은 뉴스지만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증시의 패턴을 본다라면은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나면 증시가 좀 꺾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주식들이. 왜 그러냐면은 약간 이제 물량 부담이 되고 주가가 희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호재,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멈칫거리거나 혹은 차익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신다라면은 파트론이 무상증자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최소한 지금부터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5월 14일인가로 이제 결정 난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주식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특징주라면 이제 RN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좀 미약해요. 한 4일 정도, 3일 연속 하한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약간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대주주가 이제 대량의 지분을 매도를 하면서 그런 우려감도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반등을 한다 그래도 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락앤락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락앤락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지금 밀리고 있고 오늘도 3% 넘게 음봉 4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고점에서 나왔습니다. 어때 좀 불안한데. 그쵸. 이제 일단 뭐 수급이 좀 안 좋아져서 지금 네.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건데 뭐 거의 뭐 29,500원, 3만 원이라 놓고 본다라면은 순식간에 한 10% 넘게 그러니까요. 주식이 빠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지금 오늘도 한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뭐 매에는 장사가 없죠.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일단은 흑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도 제한될 수 있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나서 좀 더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신다라면은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권역이 놓여 있다. 그러니까 10% 넘게 10에서 한 12%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지만은 그 기술적 반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27,800원대, 그러니까 한 28,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추가적인 반등이 못 한다라면은 조금 위험한 하락 전환될 수 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6,500원 전후로 해서 지지가 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0원대까지 혹은 27,000원 후반대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두 가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만약에 26,5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25,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 쪽의 특징주를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어제 M&A 얘기가 이제 해외로부터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고요. 두산은 오늘 또 M&A 얘기가 나와서 조회 공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는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특징주 살펴주시죠. 네, 그 삼성물산의 경우 전일 그 기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죠. 호재성 재료가 유입됐기 때문에 금일은 뭐 숨고르기 조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삼성물산의 그 정현주 사장이 3년 전에 취임하면서
삼성물산 그 자체적으로 체질이 그 강하게 변화가 되고 있죠. 이러한 요인들이 전일 그 LNG에 대해서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영국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물산의 경우 그 여러 가지 건설 그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자체적인 그러한 그 기업 체질, 그러니까 구조 개선에 의해서 일단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수급도 개선되고 있는 요인에 놓여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뭐 LNG선에 대한 그러한 수요 이쪽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살펴봐야겠고요. 다음으로는 뭐 같은 그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리자면 삼성중공업 또 한 번 그 뭐라 그럴까 그 수주 취소 사태가 나타났죠. 이러한 요인은 뭐 마지막 그런 악재라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뭐 주가가 한 35,000원대에서 일단 하반 경직성이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선수금을 받고 건조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손실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뭐 30억 불짜리, 그 다음에 11억 불짜리 그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현재 이러한 악재 요인을 소멸시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조선 전반적으로 그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 수주 모멘텀이 나타날 때 이때 좋은 그러한 모멘텀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 뭐 두산입니다. 두산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의 경우에는 뭐 두산건설에 발목을 잡히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그러한 요인은 어느 정도 작년 12월 달에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은 두산의 경우 지난 그 12월 달에 한 11만 6천 원대, 12만 원대에서 일단 저점이 그 형성된 상황에서 일단 뭐 두산그룹도 유동성 위기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요. 두산의 경우는 자체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사업 강화하기 위해서 독일 업체를 인수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에 오늘 또 안철수 테마에 이어서 또 한 번 바람이 부는 테마가 있는데 일자리 테마입니다. 왜 오늘 다시 한번 이쪽에 들썩였는지 이유와 또 종목별 대응법까지 챙겨볼게요. 네, 유 대표님. 뭐 일자리 추경 예산이니까 추경 예산이 좀 편성이 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일자리주들이 뭐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덱스가 10% 정도 오르고 있고 에스코텍이 5%, 사람인 HR이 한 8%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일자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바닥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겠는데, 뭐 이런 회사들을 바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는 좀 체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추경 예산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뭐 급격하게 뭐 어떤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 활성화 될지 여부는 좀 확인해 돼야 되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면은 뭐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4,000원대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고, 만약에 어쨌든 뭐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또 요건 중간 중개하는 회사들도 뭐 수익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자리 테마까지 짚어드렸고요. 전일 사상 유례 없이 5개월 만에 700억 넘게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다시 샀을까요? 그 종목들 보면서 투자 힌트 한번 얻어보죠. 자, 전일 외국인들의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덕산 하이메탈, 2위는 GS 홈쇼핑, 3위는 서울반도체, 그 다음에 차바이오엔과 슈프리마, CU메디컬, 메디포스트 순이었는데요. 백설 표시는 지금 신고가를 어제 종가 기준 내고 있어서 아마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이어서 코스닥 조금만 더 투자할 때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그 전일 파는 것 같더니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이 사면서 이런 종목을 담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어저께 좀 주식을 이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잡아둔 종목군들이 이제 덕산 하이메탈, GS 홈쇼핑, 뭐 차바이오엔, 슈프리마 같은 종목군들인데, 일단 바이오주, 헬스케어주에 관심이 계속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들 종목군들, 차바이오엔이라든지 CU메디칼,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군들을 좀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 특히 차바이오엔하고 CU메디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이 된 기대감이 좀 높고요. 특히 CU메디칼 같은 경우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실적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높은 거, 덕사이메타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 관련해서 또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이제 어저께 유통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저께 이제 뉴스가 나온 게 CJ 홈쇼핑이 신세계 주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추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그쵸. 그렇다면 이제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뭐 국내 시장에서는 뭐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는 CJ 홈쇼핑보다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작용하면서 또 반발 매수가 더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의 외국인들 전일 어떤 종목 많이 담았나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으니까 이대로 인사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임영식 전문가님 네. 오늘 대응법 하나 좀 짜주세요. 조언 한마디. 그 수급 변화에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섹터가 1분기 어닝 시즌의 최고의 그런 섹터이긴 한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 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기관의 매수세는 약합니다. 반면에 옐로치 IT를 집중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들의 경우는 자동차 섹터를 다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생 변수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러한 그 포트폴리오 변화가 약간의 그 미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변화에 일단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오늘 121선 부근까지 다시 쳐지고 있는데 매수 관점은 아직 네, 일단은 그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군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화전자라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부품 회사죠. 예, 이 회사의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고 이익 성장률이 뭐 최저치에 이른다고 하지만은 기관들의 그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해외에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 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수급 변화에 모든 것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인 수익률은 뭐 중소형주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관심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전일에는 유례없이 외국인들이 사면서 코스닥이 의외의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조금 전에 기관까지 같이 팔면서 코스닥도 지금 같이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코스피 대비 여유는 있는데요. 잠깐 내수주 설명해 주셨는데 유 대표님도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변곡 위치에 놓여 있고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곡이 발생한다라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뭐 경기 방어주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이제 급격도 하락 전환해서 0.5% 정도 하락 전환했는데 일단 민감주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든지 부품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들, 그러니까 지주사라든지 뭐 음식료 같은 혹은 유틸리티, 통신주들이 또 가격 메리트가 좀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뭐 일단은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래도 뭐 주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코스피를 팔고 있긴 한데 물론 장 초반이지만 통신업종 많은 매수하고 있네요. 자, 수급 변화에 주목하라, 경기 방어주를 보라. 두 분의 오늘장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임영식 전문가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보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YG엔터테인먼트 추천해 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디커플링의 이유와 대응 전략, 동양증권에서는 외국인 매매 패턴에 대한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KTB투자증권에서는 악재와 이 호재의 혼조 속 종목별 대응이 바람직하다라는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YG엔터테인먼트는 2NE1과 싸이, 이하이 등 화려한 엔터테이너들을 보유하고 있고
지드래곤의 일본 동투어와 싸이의 글로벌 앨범 출시가 예정돼 있어 이 향후 우호적인 환경이 기대됩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징수 방식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뀌는 등 음원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또한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연초 이후 S&P 500과 이 코스피의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2년 초부터 추세적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디커플링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익의 레벨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에 대한 신뢰, 세 번째가 경기 민감주의 높은 경기 민감도 때문인데요. 앞서 살펴본 디커플링의 세 가지 이유가 향후 투자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소재와 산업재 섹터에 대한 투자 시점입니다. 글로벌 경기 반등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2분기 말로 전망하면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 역시 2월 중순에서 말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익의 레벨 및 이익에 대한 신뢰와 연관된 투자 전략인데요. 그동안의 이익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우선적인 관심 대상이 되면서 경기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와 IT, 통신 서비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익 레벨의 상승과 이익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모두 만족하는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NHN, KT와 LG생활건강, 강원랜드와 제일기획, 파라다이스와 영원무역, 현대홈쇼핑과 대상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3월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가장 컸던 업종은 전기전자입니다. 특히 IT 업종의 경우 이익 추정 비율 회복과 연간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미국과 소비 중심의 글로벌 경기 컨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무차별 순매도 진행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키프로스 문제 역시 이 외국인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생각되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ECB가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국내 증시에서 유럽계 자금이 크게 이탈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매매 패턴에 대한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도 강도는 몇 차례 위기 국면을 제외하면 극단적인 수준까지 진행됐다는 점과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은 혼조와 호재와 그리고 악재가 좀 동시에 좀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을 보더라도 건설 경기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시장은 긍정적인 안정권 그러한 좀 하방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키프로프에 대한 그런 유럽 악재가 다시 한번 변수로 좀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대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악재로 올라오면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우선은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악재와 혼조세가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악재에 더 민감한 그런 시장을 더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종목별 장세가 향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장 상황을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는 부분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종목별로 봤을 때도 중성주 그 모멘텀이 있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OLED TV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정부에서 그런 미래창조과학부의 그런 관련주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4월 정도에 공시 출범이 예상되고 있는데
뭐 신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조 경제를 뒷받침할 부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정책 관련주들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뭐 지금 최근에 뭐 갤럭시 S4가 나온 다음에 S4의 그런 관련주들은 하락세로 가고 있지만 OLED, 특히 뭐 삼성TV나 LG전자의 삼성전자, LG전자의 그런 TV에 납품하는 그런 OLED TV 관련주들, 독산아이메탈 뭐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코스피가 1960선을 깨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어제 외국인들이 사면서 급반등했었는데 어제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면서 지금 현재 하락폭은 코스닥 쪽에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어렵다고 그냥 지나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지중해 섬나라가 시장 전체를 국제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국면인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해서 숨은 글로벌 이슈 속 한 줄의 의미를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키프로스에 대한 이사님의 생각을 너무너무 새벽부터 듣고 싶었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ECB에서 지원을 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 여론의 간보기를 했던 걸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음모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프로스가 그 러시아의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조세 회피 지역이기 때문에 그 조세 회피 지역에 돈을 많이 넣는 경우는 이제 불법 자금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좀 뺏으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역시 이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키프로스 문제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디폴트 가능성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유로존 전체로 파급효과가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한 80만 인구 80만 되는 키프로스 하나 살리려다가 오히려 초과상가는 다 태워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유로존에서 이제 구제금융 가능성에 대한 시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유로존이 신뢰가 땅으로 떨어질 것을 그나마 막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질 조금 끌면서 그냥 시장을 뻔하게 괴롭히는 정도로.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폴트 사태까지는 키프로스 문제가 가지 않을 거다 전망해 주셨고요. 그리고 미국 월가 유명한 특별히 은행 쪽의 유명한 애널리스트로 알고 있는데 이 메레디스 휘트니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고 하는데 지금 키프로스의 떠드는 문제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다면서요. 키프로스 문제로 인해서 일단 그 유로존의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은 주식을 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본인이 그 주식 투자 낙관자 입장 가진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 자기도 놀래면서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은 그 2007년도에 그 시티 그룹이 가지고 있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 이게 이제 부실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시티 주식을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 주문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작년에도 은행주를 이제 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바닥이 되면서 은행주들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그걸로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이 지난번에 그리스 헤어컷을 한다고 했을 때요. 그때 민간 채권만 한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까지도 헤어컷을 했거든요. 거짓말을 한번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키프로스 같아도 1회 현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걸 못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만간 시장에서는 유로존에 대한 신뢰가 좀 요 발상이 전보다는 더 낮아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좀 이주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있고요. 미국은 제가 볼 때는 그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FOMC 회의가 있죠. 거기서 그 벤버네키 의장이 연설을 좀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출구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까 불쑥불쑥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잦아들게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듣고서 움직이려는 속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요 근래 조정 주는 것도 이번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고영향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휘팅이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가장 그 안전자산으로 선호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중국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오늘장 조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정도면 단기 바닥권일 것이다 했는데 뭐 부근에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오늘 어쨌거나 1960까지는 쳐져 있습니다. 키프로스가 디폴트로까지 안 간다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임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여전히 상승 마인드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저께 제가 포인트로 줬던 게 그 기관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선물을 사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관은 정확하게 샀습니다. 외국인도 2시 20분까지는 1,700개 정도 선물을 매수해서 주가를 받쳤죠. 순식간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매도 900개 정도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어저께 선물은 마이너스까지도 밀렸던 상황이었거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주는지 이게 포인트고 현물은 기관이 사주는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요 근처가 바닥의 확률을 열어두고 계속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 지금 선물을 조금 팔고 있긴 한데 마지막에 기대해보겠고 일단 연기금이 오늘은 장 초반부터 사고 있네요. 역시 수급에 키포인트를 두셨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60선은 안 깨진 것 같네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